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탈북해서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트입니다. 갖가지 물건들과 엄청난 양에 놀라게 되는 겁니다. 북한에는 마트가 아니라 이러한 성격이 바로 장마당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장마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마트 정도 되는 장마당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래시장의 모습 같기도 하지만 북한의 마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하자면 마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양 서쪽 광복거리 보이는 평양에서 제일 큰 광복중심 상업지구 슈퍼가 있지만 중국의 자본이 65%라 물건이 비싸서 평양 주민들이 잘 찾지 않습니다. 광복지구 상업중심 이름도 백화점의 중국식 표현입니다. 원래는 3대 백화점이었던 광복백화점을 개조한 곳입니다. 장마당에서는 물건을 깎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경찰제라 물건을 깎을 수 없습니다. 장마당은 북한에서 배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장마당을 보다가 한국 마트를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또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을 바라보며 놀란다고 합니다. 수많은 빌딩들을 바라보며 놀라는 겁니다. 요새는 더 높은 잠실의 롯데타워를 올라간다고 합니다. 평양의 주체사당탑 꼭대기에서 바라본 평양의 모습입니다. 안개가 좀 끼었군요. 미세먼지인지도 모르죠. 건물이 있지만 무언가 오래된 느낌이 듭니다. 이 사진은 완성되지 못한 류경호텔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이것도 류경호텔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왕 류경호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하지만 류경호텔은 1987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63빌딩에 맞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공사 중단, 공사 시작을 반복하다 실내가 아직도 이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건물도 사람이 살아야 환기도 돼서 유지되는데 환기가 전혀 안 되니까 시멘트가 부식되고 있습니다. 내부 공사가 전혀 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중단되다 이집트 통신사 오라캄이 2008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2012년에 다시 중단. 현재 그냥 외벽에 조명을 달아 야경 광고판 역할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좌측은 평양과학기술전당이고 우측은 2015년에 완성된 미래과학자거리의 은하타워입니다. 요즘 김정은이 만든 최신거리 창정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시작해 2015년 1년 만에 지은 은하타워는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명거리는 2016년에 시작해 1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어떻게 1년 만에 지었을까요? 역시 날림 공사입니다. 전기가 부족한 북한에서 고층 빌딩이란 좋은 곳이 아닙니다. 최근 완성된 건물도 20층 이상 위층에는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온답니다. 여명거리 공사에서 참여했던 한 탈북자는 여명거리를 지날 때 무너질까봐 막 뛰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실하게 지었다는 것이죠. 평양 전체에서 10% 정도만 하루 종일 물과 전기를 쓸 수 있고 이 중앙구역을 제외하면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만 전기가 들어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동안은 엘리베이터가 중지되고 화장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고층 아파트에 살다 당한 사람들은 다시는 고층 아파트에서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의 지방은 휴일이나 명절 정도 돼야 전기가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또 탈북민들이 놀라는 것은 한 집에 수도꼭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도 24시간 물이 나오는 것에 놀랍니다. 북한은 특별 대우를 받는 평양에서도 일주일에 3번 정도만 물이 나오고 그것도 수압이 낮아 2층까지만 나와 위층은 물동이의 길로 올라가야 합니다. 평양도 이런데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강물을 길러 먹는다고 합니다. 강물을 길러 가라앉혀서 먹는데 물을 길러 파는 물장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수인성 질환인 콜레라, 이질 같은 질환이 만연해 있습니다. 또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의 라면 맛입니다.
라면은 북한에서 최고 음식으로 칩니다. 탈북한 북한의 대사관 직원이 한국 라면이 맛이 좋아 북한에서 출장 온 사람들에게 맛을 보여주기 위해 봉지는 빼고 라면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한국 라면이라고 하면 크게 걸리기 때문에 봉지는 빼고 준 것입니다. 다 맛있다고 두세 개 더 먹으면서 어디 라면이라고 물어보면 중국 라면이라고 속였다고 합니다. 또 북한 사람들이 놀라는 음식으로는 짜장면을 꼽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짜장면과 같이 검은 음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짜장면을 먹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다가 짜장면 맛을 보고 한국 음식 중에서 짜장면을 제일 좋아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대부분 인천공항으로 오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보고 놀랍니다. 바닥에 대리석이 거울처럼 비치는 것에 신기해합니다. 또 어마어마한 크기에도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북한에는 노동당 건물이나 돼야 대리석이 깔린다고 합니다. 또 북한에서는 별로 보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것에 신기해합니다. 또 공항 화장실에 들어가면 냄새가 안 나는 것에 놀랍니다. 너무 깨끗해서 여기서 살라고 하면 살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국이 차가 많다는 것에 놀랍니다. 평양에는 차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은 돈만 있으면 차를 살 수 있지만 북한은 개인이 차를 가지기가 엄청 힘듭니다. 북한은 지방에는 아직도 1930, 40년대에 나온 나무를 태워가는 목탄차가 있습니다. 목탄차가 증기의 힘으로 간다는 말도 있지만 증기가 아니라 나무를 태워 나는 가스를 휘발유처럼 폭발시켜 그 힘으로 엔진을 돌리는 차입니다. 그만큼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로에 차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북한에는 트롤리버스라 불리는 무궤도 전기전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트롤리버스는 62년부터 사용되었고 시속 45km까지 나옵니다. 북한에서 폐차 직전에 버스를 외국에서 구입해 수리에 쓰기 때문에 시동이 꺼지면 이와 같이 나와 밀어서 시동을 건다고 합니다. 또 탈북민들이 한국은 여행이 자유롭다는 것에 놀랍니다. 북한은 다른 지방에 가려면 당국으로부터 여행증이나 통행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통제하는데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초소에서 통행증을 검사하는 북한 군인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시장을 가려고 해도 초소를 한번 통과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검은 초소가 많다는 거죠. 평양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버스나 기차, 비행기를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던 것에 놀라는 것이죠. 또 한국에는 전동공구 등 공구들이 많다는 것에 놀랍니다. 한국에는 공구들을 종재로 사는 취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다양한 중장비 공구들도 있습니다. 공구나 중장비들이 부족한 북한은 인력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한국의 건설 현장은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북한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한국보다 북한이 건설 현장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또 도심 같은 곳에 정치적 보호가 없다는 것에 놀랍니다. 서울의 명동 근처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정치적 보호는 없습니다. 화면의 평양거리의 구호입니다. 어디를 가나 구호가 걸려 있습니다. 구호의 변화로 지도부들이 어떤 것을 중요시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거리에서도 구호가 있어도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한국 거리에는 정치 구호가 없는 것에 신기해합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로 세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엄청난 속도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24시간 수도가 나온다는 거, 24시간 전기가 나온다는 거,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된 거, 우리 선배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이 노력하는 결과라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께서도 갑자기 변화된 사회에 당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먼저 잘 정착한 사람들을 보고 하나하나 적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다루지 못한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